현재 갤럭시 S10 시리즈들이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얘네들이 색깔도 고르기 빡신데 갑자기 그냥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까지 만들고 이번에는 이 모델까지 추가해서 솔직히 말해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얘네들이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다같이 엑시노스 9820 쓰죠. 그리고 용량은 128기가에서 510기가짜리인데 솔직히 말해서 250기가짜리 SD카드가 5만원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크게 관련된 것들은 그냥 전에 쓰던 거랑 같은 사이즈를 사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팔자에도 없는 S9 플러스를 샀다가 일주일 만에 액정을 깨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카메라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표를 보여드리자면 정말 한 레벨과 올라갈 때마다 렌즈가 하나씩 추가됩니다. S10E의 경우 후면 2개, 전면 하나에서 3개고요. S10은 후면 3개, 전면 하나에서 총 4개입니다. 그리고 S10 플러스는 후면 3개, 전면 2개로 총 5개의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총 6가지인데 첫 4가지는 S10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발전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2가지는 이 3개의 기종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분수령 같은 부분을 건드려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사고 싶은 카메라를 말씀드리는 카메라를 보자 특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교 대상은 S9 플러스와 S10의 일반 카메라입니다. 솔직히 S9 플러스도 상당히 화질이 좋아서 굉장히 준수한 사진을 보여주지만 이번에 S10 시리즈로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원색에 가까운 이미지로 변했습니다. 이것처럼 과거에는 약간 벌건 빛이 돌았는데 좀 더 진짜 현실 색깔에 가까운 색깔로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여주는 샘플 이미지를 S9 플러스로 한번 찍어봤는데 좀 이렇게 사자가 사자 모습 같지 않은 좀 허연 사자로 찍혔는데 사자가 회춘한 것 마냥 원래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확대했어도 실제로 눈으로 보는 듯한 이미지로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유튜버들과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손 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제가 체험전에서 S9 플러스랑 S10을 같이 잡은 상태에서 한번 흔들어 보았는데요.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안 느껴지실까봐 이미지를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S9 플러스는 글자에 잔상이 남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S10에서는 잔상 따위 없죠. 느리게 보면 더 많은 차이가 느껴져요. 세 번째는 광각 렌즈입니다. 제가 S9 플러스를 쓰기 전에 LG의 G6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LG 핸드폰의 카메라가 참 카메라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만족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S9 플러스는 광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S10이 되면서 이 광각 렌즈가 딱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일단 현장에 있는 기본 이미지를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래에 누군가 이렇게 V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S10 시리즈의 광각을 때리면은 바로 아래에 있던 다른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쓰는 S9 플러스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동물 친구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일반 영상을 찍다가 광각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훨씬 더 넓은 화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살짝 아쉬웠던 점은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풀 HD까지만 지원한다는 점이었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4K로도 좀 찍을 수 있게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셀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셀카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S10 시리즈부터는 셀카의 화각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기능이 LG에서는 V10부터 들어있었는데 삼성은 이번 S10부터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S10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카메라 특징을 다 집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S10E, S10, S10 플러스 각각을 넘어가야 할 분수령에 대해 찝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수령은 S10의 망원 렌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10의 후면에는 망원 렌즈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S10E에서 광각으로 찍다가 일반으로 찍고 그리고 이제 점차 줌을 올리면 최대 줌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S10에서는 광각, 일반 카메라, 그리고 확대를 하면서 망원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최대로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10배 줌 망원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뭔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걸 사진으로 찍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먼저 일반 카메라의 최대 줌에서 좀 더 확대를 시킨 이미지고요. 이건 망원 렌즈에서 찍은 원본입니다. 좀 더 빠르게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판단은 여러분의 여기서 만약에 큰 차이를 못 느끼셨다면 그냥 S10E를 사신 다음에 남은 돈으로 치킨을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망원 렌즈를 쓴 S10의 사진이 더 좋았다면 이제 S10과 S10 플러스 사이에서 비교하실 차례입니다. S10과 S10 플러스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전면 셀카입니다. S10 시리즈에는 모두 다 1000메가픽셀 전면 렌즈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S10 플러스에는 800메가픽셀짜리 렌즈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각각의 카메라로 찍은 결과물을 보자면 이런 식인데요. 좀 보정을 했었어야 됐네요. 확대를 해보자면 S10은 약간 이런 식으로 찍혔고요. S10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찍혔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 체험단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이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한 직원분이 S10 플러스가 좀 더 뭔가 화질이 더 선명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체감을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포커스로도 한번 찍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뭐가 얼마나 달라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일반 카메라는 전작에 비해서 더 리얼하게 사진을 찍어냈고 흔들림 방지는 정말 혁명입니다. S9 플러스랑 비교를 해서 그렇지 아이폰이나 LG폰이랑 비교했으면 더 큰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광각을 이제서라도 넣어줘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망원 렌즈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껴서 S10e에서 S10으로 갈 이렇게 이유가 있을까 좀 애매했고, 추가로 셀피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껴가지고 카메라만 보고 산다면 S10e를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전면 지문인식이 너무 간지나서 S10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S10 시리즈의 카메라에 대해서 좀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좀 뭔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빨리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나타나겠습니다. 안녕!